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55회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41번 나갈 차례죠. 그래서 다음 중 요 은백색의 요 광택성 물질로서 비중이 약 1.74인 우연물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문제하고 답하고 암기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 비중이 뭐 1.4까지 여러분이 다 암기할 수는 없죠. 요 마그네슘이 바로 비중이 1.74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4번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고요. 42번 가죠. 자, 혼합 기체의 연소 범위에서 요 폭발 한계 값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폭발 한계 값은요, 전체 가연성 기체의 농도를 성분 기체의 가연성 가스의 그 부피 퍼센트 나누기 연소 하한 또는 연소 상한으로 나눠준 걸로 각각 다 해서 나눠주는 거죠. 요 공식만 여러분이 암기하면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메탄이 5%, 에탄이 3%, 그다음에 프로판의 폭발 한계가 2%죠. 혼합가스의 부피는 메탄 50, 에탄 30, 프로판 20이니까 이거 전체 합치면 100%죠. 그래서 그 혼합 기체의 전체 부피는, 가연성 기체의 그 부피는 100%가 되는 거죠. 자, 메탄의 성분가스의 부피 퍼센트는 50%죠. 요놈을 하한값 5로 나눠준 거죠. 그 다음에 에탄, 부피 30%죠. 하한값 3%, 프로판 20%, 하한값 2%로 나눠주면은 3.33%가 폭발 하한값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43번 가죠. 자, 이 43번은 최적이 50세제곱미터일 경우에 계구부에 이제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있죠. 이때 CO2 소화 약제의 저장량을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약제 저장량은요, 방호구역의 요 최적 곱하기 K1, 요거 최적 계수라고 해요. 방호구역 1세제곱미터당 필요한 약제의 무게 플러스 계구부의 요 단면적에다가 계구부 1제곱미터당 5kg죠. 즉 자동 폐쇄 장치가 없는 경우 요거를 우리가 K2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방호구역 최적이 지금 50이죠. 그럼 50세제곱은 45세제곱 이상 150세제곱 미만이죠. 이때 K1 값이 얼마냐면 0.9kg예요. 세제곱미터당. 그래서 여기 방호구역 최적 50세제곱에다가 0.9를 곱하면 저장해야 할 약제의 무게는 45kg죠. 지금 계구부는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구부 가산량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저녁방 출방시킬 때 그 CO2에 방호구역 세제곱미터당 소화약제의 양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이 이것까지 다 여러분이 암기하려면 머리에 쥐가 나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나온 문제만 여러분이 정리하는 쪽으로 공부하시면 제일 편하죠. 다음에 44번 가죠. 다음 우연물의 지정 수량이 옳게 연결된 걸 물어본 거죠. 이건 전부 다 인류오염물이에요. 아염수산염류, 염수산염류, 과염수산염류, 무기과산화물,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드산염류,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 해서 그게 5월 31일이죠. 그래서 50kg, 300kg, 1000kg.
오염 등급은 아염과 무가 1등급, 부진료가 2등급, 과중이 3등급이죠. 자, 1번은 뭐예요? 과염소산 바륨이니까, 과염소산 염류니까 이거 50kg 맞죠? 자, 브롬산 나트륨, 브롬산 염류죠. 그래서 브롬산 염류는 지정수량 300kg. 이게 틀린 거죠. 1번이 맞는 답이에요.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자, 2번에, 3번에. 이건 질산염류죠. 자, 질산염류는 300kg죠. 500이 아닌 300이죠. 네, 요 과망간산 염류죠. 과망간산 염류는 1000kg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류염물의 요 지정 수량,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요걸 모르고는 시험장에 갈 필요가 없어요. 45번 가죠. 자,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에 물을 뿌렸을 때 발생하는 기체. 자,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라는 것은 무기 과산화물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무기 과산화물 중에서 알칼리니까 Na2O2, 그 다음에 K2O2죠. 요놈은 다 물과 반응하면 무슨 기체 나와요? 산소 기체 나오죠. 그래서 맞는 것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답이죠. 요 46번 가죠. 자,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알코올류의 갖춰야 할 조건이 아닌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알코올류는 C1에서 C3까지 포화 일가 알코올이죠. 그래서 변성 알코올을 포함하죠. 자, C1에서 C3까지니까 이 알코올의 일반식이 CN의 H에 2N 플러스 1에 OH죠. 자, N이 1이면, N이 2면, N이 3이면 여기까지 알코올류에 들어간다는 거죠. N이 1이면 CH3OH. 이게 메틸 알코올이죠. C가 2개, H가 5개, OH. 이게 에틸 알코올이죠. C가 3개, H가 7개, OH. 이게 프로필 알코올이죠. 자, N이 4면 뭐예요? C가 4개, H가 9개, OH. 이게 부틸 알코올이죠. 이건 알코올류에 안 들어가고 여기까지만 알코올류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한 분자 내에 탄소가 1개부터 3개까지 맞죠. 포화 일가 알코올 맞죠. 함량이 60% 이상만 알코올류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2가 이상의 알코올에 있는데 전부 다 뭐예요? OH가 하나 있죠. 이거 뭐예요 다? 일가 알코올이에요. 2가 알코올은 알코올류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죠. 그 다음에 47번 가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오염물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과요두산, 요거 면류의 인류염물이에요. 인류염물의 행정, 안전부 0으로 정하는 거죠. 오염물 관계법령 위반이다. 같이 운반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오염 등급 2등급에 해당이 돼요. 자, 원칙적으로 5개의 저장 취급하는 것은 오염물 관계 법령 위반이다. 자, 염소산 염료고 인류염물이죠. 오염 등급 1등급이죠. 아염과 무니까 1등급. 고용 알코올이고 2류죠. 1류의 고용 알코올은 이건 2등급에 해당이 되죠. 자, 질산 에스테르류 5류 염물에
이거 1등급에 해당이 되죠. 유기화산화물하고 질산 에스테르류 1등급. 그다음에 요 금속의 아지화합물, 이거 오류연물에 이거 2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2등급에 해당하는 거니까 1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번 아니면 4번이에요. 여러분이 함께 저장하는 것이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 함께 저장할 수 있죠. 자, 과주유산 1류니까 일단 6류는 아니라는 얘기네요. 같이 저장할 수 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 5개에 저장할 수 있는 거, 5개에 저장이 가능한 거, 5개에 저장 가능한 것이 2류에 유황하고 뭐가 있어요? 인화성 고체, 단 0도씨 이상만, 인화점 0도씨 이상만 5개에 저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류는 특수인화물은 안 되고요. 1석유류, 요것도 인화점 0도씨 이상이죠.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 유류, 알코올류까지 다 5개에 저장할 수가 있죠. 근데 5개의 저장 취급하는 것은 소방관계법령 위반이다. 이 알코올류는 여러분 5개의 저장이 가능하죠. 그러면 4번이 답이겠네요. 이놈은 오류니까 5개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등급 2등급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찾아내야 돼요. 상당히 좀 문제가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예요. 다음 48번 넘어가죠. 자, 하나의 옥내 저장소에 다음과 같이 사료연물 함께 저장할 때 지정수량의 배수를 물어본 거죠. 자, 이 지정수량의 배수는 저장수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눠준 거죠. 자, 아세트알데히드 200리터죠. 요거 특수인화물이죠. 자, 여러분이 사료연물 지정수량 특수인화물 1석유류, 그 다음에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 유류죠. 그래서 이건 5월 24일하고 10월 26일 동식물류 1만, 특수인화물 50리터, 1석유류 200리터, 알코올류는 400리터, 2석유류 1000리터, 3석유류 2000리터, 4석유류 6000리터죠. 수용성은 2배예요. 자, 아세트알데히드 특수인화물 들어가니까 5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 다음에 요 아세톤 400리터인데 요건 수용성이에요. 1석유류에 해당되는 거니까 200리터인데 수용성이니까 2배니까 400으로 나눠준 거죠. 그 다음에 아세트산 1000리터죠. 초산이죠. 초산 2석유류예요. 수용성이죠. 요거. 요 아세트산이라는 것이 초산이에요. 초산. 그래서 2석유류니까 1000리터니까 2000으로 나눠줘야 되죠. 2배. 그 다음에 아크릴산. 아크릴산은 2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그대로 1000으로 나눠주면 되죠. 아크릴산. 이거 수용성이에요. 아크릴산. 2000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6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 그래서 여러분이 사료연물에 분명하고 지정수량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 다음 49번 가죠. 자, 1차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금속에 대한 설명. 1차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것이요. 요 Na, 나트륨, 아니면 칼륨, 아니면 요 리튬이죠.
그래서 요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이 원자를 갖다가 떼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1차 이온화 에너지의 그 크기도 될 수 있으면 알아놓는 게 좋은데요. 요 1차 이온화 에너지. 금속이 강할수록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요. 그래서 여기선 그 칼륨,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리튬순이라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1차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금속의 그 특성인데요. 전자를 잃기가 쉽고 산화되기 쉽고 환원력이 강하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거 다 양이온이죠. 반응성이 아주 커요. 잘못된 거, 전자 잃기 쉽고 산화되기 쉽고 환원력이 작다 했는데 환원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답이죠. 다음 50번. 옥탄가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가솔린 휘발유 있죠? 요 가솔린은 우리가 옥탄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경유 있죠? 디젤. 요 놈은 세탄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옥탄가나 세탄가나 다 노킹이 요게 높아야 좋은 거예요. 노킹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옥탄가 할 때 요거는 이소옥탄을 옥탄가 100으로 하고 노르말 헵탄을 옥탄가 0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요, 이소옥탄을 100으로 하고 노르말 헵탄을 0으로 한 것이 바로 옥탄가죠. 그래서 그 휘발유, 가솔린의 품질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옥탄가예요. 그 다음에 51번. 물속에 저장해야 되는 오염물. 우리 오염물에서 물속에 저장해야 되는 것은요, 이氧화탄소하고 삼류오염물의 그 자연 발화성인 요 황린 두 개를 물속에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바로 2번 황린이 바로 답이 되죠. 다음에 52번 가죠. 자,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옥내 저장소를 설치할 때 저장 창고의 바닥을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금수성. 자, 금수성 오염물의 인류에 금수성이 있죠. 예,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이류에도 금수성 있죠. 철분, 예, 금속분, 마그네슘. 그 다음에 삼류. 황린을 제외한 나머지가 대부분 다 금수성이죠. 그 다음에 요 액체. 사료의 고 인화성 액체 있죠. 이놈은 다 저장 창고의 바닥을 물이 스미거나 아니면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구조죠.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1류 알칼리 금속 금수성 맞죠. 2류의 철금막 금수성 맞고 4류 오염물 해당이 되죠. 6류 오염물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53번 가죠. 자, 금속 나트륨의 성질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찾는 거예요. 나트륨, 요거 양이온 일가죠. 삼류 오염물이죠. 자, 1번에 불꽃 반응은 파란색을 띈다. 자, 우리 칼륨. 칼륨은 보라색을 띄어요. 그 다음에 요 나트륨. 요 놈은 불꽃 태우면 노란색을 띠죠. 그래서 칼륨은 보라, 칼보, 나트륨은 노란색에서 나노, 칼보, 나노죠. 그래서 여기 나트륨이니까 불꽃 반응할 때 파란색이 아닌 노란색을 띠죠. 물과 반응해서 발열하고 가연성 가스 뭐 나와요?
금속이니까 수소 나오는 거. 이게 맞는 답이죠. 은백색의 중금속이 아니라 경금속이죠. 물보다 무거운 게 아니고 가볍다죠. 그래서 이건 2번이 바로 맞는 답. 다음 54번 나가는데요. 54번부터는 이제 공업 경영에 관한 문제인데, 이 공업 경영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한 6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거 여러분이 꼭 맞힐 필요는 없어요. 다 한 20%에서 한 30%, 한 두세 문제, 두 문제 정도만 맞추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기출문제에서 한 2문제는 꼭 나와요. 자, 54번. 반즈가 제시한 이 동작 경제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이 반즈의 동작 경제 원칙은 신체의 사용에 관한 원칙하고요.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 그 다음에 이 공구나 설비의 그 디자인에 관한 원칙이죠. 그래서 아닌 거는 바로 이 표준 작업의 원칙. 이건 문제 답을 여러분이 암기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55번. A, B와 같은 그 작업 공정을 할 때 우연물 제조소의 그 종류로 옳게 짝지어진 거. 자, A 보면은 비우연물인 원료를 가지고 제품이 우연물이죠. 이런 건 우연물 제조소라고 하죠. 자, B 작업 공정은 원료가 우연물인데 제품은 비우연물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연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취급하는 거죠. 여기는 일반 취급소라고 그래요. 즉 우연물을 만들면 제조소. 그래서 생산한 그 우연물이 생산한 제품이 우연물이 아닐 경우, 원료가 우연물일 경우에는 일반 취급소. 그래서 A는 우연물 제조소, B는 우연물 일반 취급소. 2번이 바로 답이네요. 다음에 56번 가죠. 자, 도수 분포표에서 도수가 최대인 계급의 요 대표값, 요걸 우리가 모드라고 하죠. 요걸 우리가 최빈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죠. 최빈수. 이런 건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다음에 57번은 5개월 단순 이동 평균법으로 7월에 판매 실적을 예측을 한번 해본다는 거죠. 지금 뭐예요? 5개월 단순 이동 평균법이죠. 그러면 여기 7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니까 5개월, 6월, 5월, 4월, 3월, 2월까지 하면 이게 5개월이 되는 거죠. 최근 5개월. 최근 5개월의 실적을 다 더하는 거죠. 기간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59개가 나오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57번 가죠. 58번이요. 자, 58번은 푸아송의 분포를 따르는 거. 자, 요 푸아송 분포 나오면 여러분 편의점 생각하면 돼요. 편의점. CU라는 편의점이 있죠. 그래서 C 관리도 하고 U 관리도 해서 2번으로 여러분이 답을 암기하세요. 푸아송의 분포 나오면 편의점, CU 편의점 생각하면 되죠. C 관리도 하고 U 관리도. 그다음에 59번. 이거는 여러분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전수검사. 생산한 제품을 모두 검사하는 게 전수검사죠. 샘플링 검사는 생산한 제품 중에서
몇 개 골라서 검사하는 걸 우리가 샘플링 검사라고 하죠. 자, 파괴 검사. 어떤 제품이 생산이 되면 그거를 뭐 강도라든가 이런 걸 시험하기 위해서 깨트려 보는 거죠. 파괴 검사의 경우 전수 검사. 전수 검사에서 다 파괴시키면 제품이 없는 거죠. 그래서 파괴 검사는 샘플링 검사하는 거죠. 몇 개만 해봐야 되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예요. 자, 2번 전수 검사가 일반적으로 샘플링 검사보다 품질 향상에 자극을 더 준다. 전부 검사하면 사람이 긴장감이 없죠. 몇 개 샘플해서 검사해보는 게 품질 향상 자극에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샘플링 검사가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린 거고. 자, 검사 항목이 많을 경우에는 전수 검사보다 샘플링 검사가 아주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맞는 답. 자, 샘플링 검사는 부적합품이 섞여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적합품이 들어가면 안 될 경우에는 샘플링 검사가 아니고 전수 검사를 해야 되죠. 다음 60번 가죠. 자, 60번은 근래 인간공학이 여러 분야에서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인간공학적 지식이 고려됨으로써 기업에 가장 큰 이익을 줄 수 있는가? 어떤 것이? 어떤 단계에서? 기업에 가장 큰 이익을 주려면 요즘은 개발이 가장 중요시되죠. 즉 R&D.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요 개발 단계가 기업에 가장 큰 이익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의 개발된 단계는요, 개발된 그 신제품은 시장의 이 독점적인 상태가 대부분이므로 기업에 가장 큰 이익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